좌무 N 통증, 어깨 질환의 최종 단계, 어깨 관절염. 이게 우리 무릎 관절염 굉장히 많이 오고 하지만 어깨 관절염도 뭐 당연히 많이 있어서 생기는 관절염이지만 어깨 관절염은 생각보다 좀 더 심한 문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무릎 관절염과 비슷하게 어깨 관절을 많이 써서 관절면이 점점 마모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누가 더 많이 생기냐 하면은 뭐 나이가 많으면 많이 생깁니다. 결국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깨를 그만큼 평생 동안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많이 닳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어깨 관절염은 다른 어깨 질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 20대, 30대에 다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어깨를 많이 써가지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 그러니까 염증 상태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40, 50대 되면은 이 힘줄이 생각을 해보세요. 힘줄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줄이 튼튼하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당연히 약해져 있지요. 그렇게 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40, 50대가 되도록 계속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자세를 하면서 무리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깨 힘줄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면 좋은데 이것도 방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염증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어깨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염, 어깨 관절이 마모되면은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일단은 좀 어깨 통증이 심해요. 좀 심하고요. 어깨가 이제 다 닳았으니까 이제 강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뻑뻑거리는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좀 이제 걸리는 증상, 소리도 나고 걸리는 증상도 있습니다. 통증도 있고요. 그래서 진단을 엑스레이로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연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슥 미끄러져야 되는데 이게 다 닳았으니까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가지고 뻑뻑뻑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팔뼈하고 어깨뼈하고 그냥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써서 다른 나머지 그냥 뼈끼리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 관절염이 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모두 다 비수술적 치료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중등도 이하로 진행됐을 경우에만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쁜 자세를 그리고 이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 자세를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도 생기고 아프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소염제, 그리고 아픈 것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진통제, 즉 진통소염제를 먹는 약으로 먹든지 아니면 바르는 연고로 바르든지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 관절 안에 염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주사들을 관절 안으로 가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권고를 따라서 횟수를 조절하면서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말이죠. 남용을 하면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선택적으로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면은 아니면 많이 진행했으면은 수술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아니면은 애초에 어깨 관절염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이제 절제를 한다든지 관절낭 유리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무릎처럼 인공관절로 바꿔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도 굉장히 큰 수술이지만 사실은 어깨의 인공관절을 더 큰 수술로 좀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몸에 더 무리가 될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애초에 평소에 좀 어깨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각 이제 진단과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해가지고 어깨 관절염으로 애초에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염은 주로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고요. 젊을 때의 어깨 질환을 방치하면은 올 수 있습니다. 어깨 쪽이 아프고 굳고 결리고 소리 나고 움직일 때마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일단 어깨 관절염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였네. 이제 오늘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제가 어깨 통증 5부작을 완성했습니다. 자,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4부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편 석회성 건염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5부작으로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성 건염, 그 다음에 회전근개 손상, 파열, 그 다음에 오십견에 대해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떤 운동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깨 통증 5부작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